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오늘이 벌써 12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2020년도 딱 한 달 남았네요.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연말이 되니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기운 없게 계시지는 마세요. 우리에게 2020년 아직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 짧은 시간도 아니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 다시 한번 시작도 해보고요. 또 1년 돌아보면서 내년도 준비하고 그러기에는 한 달이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오늘 첫 곡 윤종신의 노래 12월 준비했습니다. 그대 고마워요. 목도리 속에 그대 미소는 올해도 나를 향해 있기에.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2월 1일입니다. 이렇게 빨리 네. 연말이 왔다는 거. 공통으로 하는 소리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원래 금방 시작해서 2020년도라는 네. 말이 아직 잘 익히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진짜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올해는 거의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가 코로나19. 맞습니다. 마스크 해야 돼. 손 씻어야 돼. 거리두기, 그런 얘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얘기로 거의 1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한 번 나갈 때마다 계절이 막 바뀌잖아요. 네. 근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뭔가 막 급해지네요.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그렇고 내가 올해는 뭘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 이런 생각도 안 날 때가 있더라니까요. 저는 코로나에 막 묻혀버려가지고. 맞습니다. 항상 이제 그 설날 되면 네. 1년 계획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원단 아니라. 그런데 기억이 정말 안 납니다. 그렇죠. 뭘 설계하고 뭘 목표로 1년을 생각했는지 아무도 다 뒤죽박죽 돼서 네네. 지금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다시 봐야 되겠네요. 뭐라고 네. 썼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가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제 건강 유의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생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짜가 무슨 날짜인지 네. 어디에 밖으로 안 나갈 때가 저희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12월 1일이라는 걸 아마 오늘 듣는 분들도 꽤 놀랄 겁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 네, 저는 덕분에 중간에 우리 전춘아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중국어 강의를 들으면서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울 거야.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 버렸네요. 그래도 노래 네. 한 곡 정도는. 남는 게 노래 한 곡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거라도 네.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런가요? 네, 내년에는 그렇죠.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년 계획도 좀 세워보시고 올 한 해 내가 했던 일,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못했네 하는 것도 좀 돌아보는 게 12월 아닙니까? 맞습니다. 12월은 네. 이제 지나간 거를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 또 총결 짓고 또 12월에 저희들 송년회 모임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정말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수다 떨고 그리고 또 내년에 뭘 할 건지 네. 정말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계획을 짜야 되겠습니다. 네. 아마 올 송년회는 마스크를 하고라도 거의 다 얼굴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1년 동안 이렇게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거는 평소에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난 친구도 1년 동안 못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년 못 만난 친구들이 네. 꽤 많더라니까요. 맞아요. 우리 얼마나 만난 지 됐니? 그럼 1년 넘었어. 이렇게. 올 12월은 정말 마스크도 열심히 하시면서 좀 좋은 분들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중섭 씨가 보내주신 대학생 손자라는 정말 기쁜 사연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손자가 연변대학에 입학했다는 통지서를 받아쥐고 우리 식구들은 환락으로 들끓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지금껏 처음으로 대학생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조선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은 나와 나의 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학교나 졸업한 형편이었는데 우리 손자가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 우리 가정의 대경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사업하고 있는 나의 아들은 너무도 기뻐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우리 집에도 이젠 대학생이 생겼습니다. 그래, 정말 그렇구나. 너는 대학생 아버지가 되고 나는 대학생 할아버지가 됐구나. 우리 부자는 기쁨에 넘쳤다. 이렇게 나의 손자가 대학생이 되기까지 나의 아들, 며느리의 많은 고생이 있었고 노력의 결과이다. 나의 아들은 10년이 넘도록 한국에 가서 취업하고 돈을 잘 벌어 집에 보냈기 때문에 아파트 살림집을 사고 자식들이 근심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고생을 했다. 지금은 학교 공부 외에 따로 선생님을 모셔다가 부족한 학과를 단독으로 배우고 있다 보니 돈이 정말 많이 든다. 웬만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학습 성적이 차도가 있어도 그런 과외 보도 학습반에 자기 자식들을 못 보내고 있다. 그러나 나의 손자는 좋다는 학습반에 모두 참가하다 보니까 그 덕인지 대학생이 된 듯하다. 나의 손자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대학에 갈 때 보태 쓰라고 축의금을 손에 쥐어주니까 정말 고맙다. 이전에 학생이 되면은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우러러 보면서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이 하도 많으니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조련치 않다. 더구나 대학에 가도 학습 성적이 낙후하면은 졸업장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해서 나는 손자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다. 얘야, 대학에 가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학습 성적이 좋아야 취업할 수 있거든.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청춘 시절에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란다. 할아버지, 시름 넣으세요. 좋은 친구 만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석사, 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손자가 너무도 기특해서 꼭 끌어안아 주었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할아버지의 기쁨이 그냥 사연에 철철 넘쳐나네요. 네, 보는 내내 정말 네네. 이 입가의 웃음이 그쵸?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근데 무슨 전공을 하는지가 편지에는 없어서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네. 첫 시작에 연변대학의 글자 딱 나오니까 네. 제 모교라서 네. 너무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과를 갔지 이렇게 봤는데 보지 못해서 다음 편지에는 꼭 소개해줬으면 합니다. 네.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교육열이 대단하죠. 중국에서 네. 이 56개 민족이잖아요. 한족 포함해서 조선족 교육열이 1위입니다. 아. 정말 부모님이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이 그 학력과 상관없이 어디에 사는 거 상관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소수민족과 비교하면 당연히 높은 거고 한족과 비교해도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특히 또 연변대학은 우리 동포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이잖아요. 민족대학이죠. 그래서 네. 민족의 상징을 할 수 있으니까 민족대학이라서 조선말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똑같이 4년제인데 이 학교의 총장부터 시작해 우리는 교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총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교수님들이 다 저희 이제 조선족 엘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 학교에서 그 조선족인 문화, 그 조선족이 자긍심 그리고 또 조선학과, 조선족 학과가 이제 한국어 학과도 있고 또 조선 어문 학과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배출한 선생님들이 전국의 조선 어문 선생님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말로 보는 모든 자료가 네. 다 이 기저 졸업하는 분들이 많이 편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민족으로서는 여기 붙었다 네. 하면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네. 아유, 오늘 김중섭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 속에 내 손자가 대학생이 됐다. 맞습니다.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대학생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네. 할아버지만 기쁜 게 아니라 네. 동네분들도 동네분들까지 이제 대잔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분들이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학교 갈 때 보태스라고 막 축의금 봉투도 주고. 저희는 그런 네. 문화가 있고요. 또 네. 이제 사실 아마 농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다 잔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학교를 승학연이라고 하거든요. 이 식사를. 네네네. 그래서 이 식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이도 이제 한마디 얘기하게 하고 네. 부모님이 사실 아이들 양성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걸 잘 못하고 특별히 엄마 네.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다시피 같이 이제 일어나고 자고 더 일찍 일어나 더 늦게 그렇죠. 자야 되잖아요. 그런 고생을 다 끝나니까 옆에 분들이 아이들 축하하는 반면 엄마도 졸업한 거예요. 엄마도. 네. 네. 엄마 아빠 다 같이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크게 행사를 하는 거죠. 네. 교수님 그때 졸업하실 때 생각나세요? 저는 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 저는 이제 저희 아빠가 연변대학을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네. 내가 이 더 학교를 기쁘셨겠네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좋아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뭐 차리고 이러진 않았고 그 친척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네. 여기처럼 축의금 이렇게 뭐 주시고 이래서 나는 그냥 대학교 간 건데 왜 이렇게 하지? 우리 때는 그렇게 너무 눈에 띄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저희보다 한참 어리니까 엄청나게 네. 귀여울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연변대학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연변대학이 거의 중국의 역사하고 비슷하게 네. 저희 중국은 1949년도에 이제 했거든요. 그 시기에 비슷하게 연변대학이 이제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말하면 중국에서도 물론 이제 100년 가진 대학교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된 다음에 이제 학교가 만들어진 케이스가 많아서 굉장히 오래된 학교죠. 그리고 학과에서 물론 이제 종합 랭킹 하면 저희들 잘 아는 뭐 베이징대, 칭화대르지만 이 학교에 자기 특유의 학과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하는 조선어문학과. 전국의 모든 대학교의 조선어문 관련 교수님들은 여기에서 나왔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 자랑스럽네요. 네. 다시 한번 김중섭 선생님 손자분의 연변대학 입학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김중섭 선생님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세가 불러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그대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김관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란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바로 반주인 최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키가 작고 몸이 말랐지만 무슨 일을 하면 끝까지 해나가곤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곤란이 있을 때 같이 곤란을 이겨내고, 더울 때 우리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주었고, 추울 땐 함께 나가서 운동하기도 한다. 띵링링, 체육 시간이 끝나고 조선 오문 시간이 되었다. 체육 시간에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놀던 우리는 모두 잠이 왔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어 읽기 유희를 하겠습니다. 유희를 다 놓은 후에 1등한 조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우리는 대번에 정신이 번쩍 났다. 자, 1조부터 시작합시다. 미사려구, 구구절절, 절세미인, 인산이해, 해박박박. 내가 할 차례였다. 급해서인지 긴장해서인지 나는 박자로 시작된 글자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이걸 어쩌지? 친구들이 날 보는데 정말 창피해. 나는 부끄러워 쥐거명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이때 선생님 앞에서 박수치는 동작을 하였다. 박장대소!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유희는 약 10분간 진행되었다. 위를 놀고 정신난 우리는 모두 또렷해져서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였다. 시간이 끝난 후 우리는 누구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이렇듯 선생님은 유머적이고 우리를 관심해주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주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나눠 먹고, 시합이 있을 때면 아픈 허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연습시켰었다. 이런 선생님을 우리 어찌 좋아하지 않으랴.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은 다 우리 반 선생님을 좋아한다. 네. 와. 정말 선생님 너무 좋으시죠? 네. 네. 사실 체육 시간에 저도 기억나는 게 네. 막 뛰어날려 들어오면 열심히 강의를 하신 선생님 강의가 사실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자장가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유머적이면서도 또 아이들 마음을 속속 안다는 거는 네. 선생님이 참 훌륭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렇죠. 선생님이지만 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끝말잇기를 해가지고 네. 아이스크림 사준다 하니까 서로 막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사실 아이스크림보다는 뭐 사탕 한 알 준다 해도 뭐 완전 신나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이니까 그러니까요. 상상만 해보면 네. 하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뭐 단체로 사다 먹고 뭐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학생들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희 다닐 때 사실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긴 했는데 유머스러운 선생님들보다는 좀 엄격하고 네. 엄한 선생님. 네, 엄한 선생님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으니까 네. 목소리 톤이나 표정을 좀 무섭게 해야 홍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막 게임 네네.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센스까지 있어서 네. 얘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고 그러니까요. 박수까지 쳐주잖아요. 네. 선생님이 힌트까지 주셔가지고 김관우 학생이 박장대소 하면서 맞습니다. 이길 수 있었네요. 그러니 정말 이 선생님은 어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선생님을 생각하면 호불호거든요. 네. 좋아하는 친구 있는가 하면 또 싫어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죠. 이 친구 마지막에 우리 반 친구들이 다 다 좋아한다 하잖아요. 좋아한다. 정말 모범적인 선생님. 저 좀 배워야 되겠네요.
선생님께서도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학생들하고 친구 같은 선생님? 강의할 때는 꼭 친구 같지는 않지만 네네. 제가 아니, 이제 보통 때 이렇게 지나고 예, 할 맞습니다. 때. 그 지나고 나면 네. 상담을 와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제가 학교에 있으면 보통 상담하면 약속을 잡고 상담하잖아요. 네네. 어떤 친구들은 그냥 문 열고 들어온 친구 그래서 뭐 하려고 왔니 했더니 별일 없네 그냥 한번 얼굴 보고 간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제 생각에는 편안하지 않았을까. 네, 편안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전화할까 말까 뭐 메일 주고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선생님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나가다가 왜 좋아하는 선생님 계시면 교무실 근처에 가서 이렇게 까치발 이렇게 들면서 네. 선생님 뭐 하시나 이렇게 보기도 맞습니다. 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 가서 괜히 선생님 책상에 꽃도 꽂아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또 어느 과목의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공부까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과목에 선생님이 좋으면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지 않는데 굉장히 쉽게 잘 들리잖아요. 집중도 되고. 네. 근데 교수님을 하실 때와 네.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 있을 때와 어떠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되었을 때는 선생님을 보면서 저희들도 엄청 많이 평가하고 막 뒷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열심히 가르쳐준 선생님 저 네. 선생님만 들어오면 숙제를 내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인상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학생을 사랑하고 자기 거를 이렇게 그 학생들 나눠주려고 하는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돼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네네네. 젊었을 때 그런 열정으로 가는 거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열정 가지고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는데 그거를 봐서 그런지 지금 또 저희는 교편을 잡은 지 사실 대학교 강의가 20년 차거든요. 네. 그런데도 금방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저를 열심히 가르치던 선생님, 저희 부모님 보면서 저도 이제 열심히 다른 친구들한테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좀 좋은 사람이 네. 이 친구한테 그래 어느 정도 본보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저는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하나하나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좀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생님이 돼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으니까 네. 어떤 아쉬움이 있는가 하면 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사실 사적으로 상담하기 때문에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수능이라는 이 시험 때문에 네. 모든 학생이 똑같은 패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만 잘해라 막 정말 이렇게. 누군가는 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분이 사실 선생님이거든요. 부모님도 물론 네네. 보지만.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사실 좀 적었어요. 아마 그 제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성적을 내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좀 교육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생 하나하나의 어떤 특기도 좀 잘 봐주시고 제 어떤 단점은 뭐니까 이걸 장점으로 어떻게 좀 승화시켜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걸 조금만 더 많이 애써주세요라고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더라니까요. 정말 그래야 되는 게 그때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네. 동창 모임 가니까 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똑같이 기계처럼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만약 좀 더 다르게 교육을 받았다면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그러지만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네. 초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더 많이 아이 장점을 많이 봤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김건우 학생이 우리 반 전체는 우리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다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게가 선생님으로 직업으로서 제일 받고 싶은 말입니다. 한스 밴드가 불러주는 선생님 사랑해요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게 하는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